이 마인드만 배워도 당신의 자산이 차이가 한 2배 정도는 날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소비가 갑자기 확 줍니다. 저는 부자도 아니고 금융 전문가도 아닙니다. 250 받는 아주 평범한 사회초년생이죠. 하지만 저는 또래보다 아주 살짝 여유 있는 통장 잔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삽질하면서 얻은 실전 팁들을 싹 모아서 전달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시면 아니 이렇게 간단하다고? 이거만 해도 이렇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아 내가 이것만 했어도 돈을 그렇게 안 썼을걸 싶을 수도 있어요. 12가지 준비했거든요.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장 쪼개기와 의지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거 하나만 해도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쪼개고 있어요. 생활비, 고정지출, 비상금, 투자, 욕망통장.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쪼개놨거든요. 포인트는 이걸 쪼개는 게 중요한 게 각 통장의 용도를 절대 건드리지 않는 의지가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생활비를 다 썼다. 그런데 배달앱을 켰다. 그리고 생활비 마이너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나만의 룰, 나만의 법으로 만들어놓고 다시 배달앱을 원래 사뒀던 라면을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지가 없으면 통장을 아무리 잘 쪼개놔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통장 쪼개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댓글로 요청하시거나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욕망통장 재밌거든요. 두 번째, 선저축이나 선투자를 하고 지출을 한다. 이건 2030 대부분이 못하는 습관이라고 하던데 보통 월급이 들어오면 뭘 사고 커피도 사고 배달 몇 번 시키고 남는 걸 저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이 들어오는 날에 바로 저축이나 투자로 바로 빼놓고 아까 말씀드린 통장 나누기 바로 싹 해놓고 남는 돈 그걸로 이제 한 달 버티는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은 남는 돈에 맞춰서 소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예요. 만약에 남는 돈이 80이다? 80으로 버티는 거고 10이다? 그러면 어떻게든 하게 돼요. 도시락을 싸거나 뭐 걸어다니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식단 관리를 하면 건강이나 돈 둘 다 아낄 수 있다. 진짜 개꿀팁인데요. 식단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닭가슴살 플러스 샐러드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배달도 줄이고 집밥비를 늘리면 자동으로 건강해지면서 식비도 몇 프로 줄 수 있습니다. 배달을 3번만 안 해도 저금통에 막 5, 6만 원은 그냥 꽂히거든요. 꽂힌다기보다 남아있죠. 옛날에 대학교 때는 뭐 그냥 학식 사 먹고 밖에서 애들이랑 먹고 그래서 좀 식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오히려 도시락을 다니다든지 정해진 패턴으로만 계속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자취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식비가 엄청 줄었어. 거기다가 이제 운동까지 하고 있으니까 몸무게도 빠지고 일석이조가 아니고 뭐 일석삼조, 사조, 오조가 되는 거죠. 다음은 차 절대 사지 마세요. 그냥 걸어 다니세요. 이거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 하던데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차를 사면 차값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드는 주유비라든지 보험료, 정비, 세금, 주차비 이게 또 월급을 먹는 괴물이거든요. 만약에 월 200, 저랑 비슷하신데 차까지 그러면 쉽지가 않죠. 일단 마이너스 먹고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제 언니를 저격하는 건데 제 언니가 근 들어서 차에 빠졌거든요. 수입은 저랑 비슷하고 일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차를 사고 싶어 하고 막 운전 연수도 받고 난리가 났어요. 직장도 나보다 가까우면서. 다음 5번째, 운동에는 돈을 아끼지 말자. 저는 이걸 깨달은 뒤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배달도 덜 시키고 아침에 눈도 잘 떠져서 지각도 줄고요. 스트레스도 줄어서 충동 구매도 줄어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고 병원비도 덜 나갑니다. 즉 체력이 돈입니다. 운동은 단기로 보면 지출 같은데 물질적인 절약, 시간적 절약, 사고 예방 이게 다 들어가서 결국 이득입니다. 누가 그러던데 근육 1kg의 가치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운동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간병비, 삶의 질 저하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거는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근육을. 특히나 저 같은 20대 여성분들 제발 운동하시고 근육을 쪄야 됩니다. 저도 아직 너무 멀었거든요. 근육이 너무 없고 지금 겉에서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속 안이 문드러졌다 이거지.
운동 투자하는 건 이득인데 이게 또 오버가 되면 안 되죠. 적정선에서 해야죠. 다음 6번째. 이거는 제발 저 같은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취미는 취미로만 제발 과소비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취미 너무 좋은데요. 돈 태우는 건 제발 끊어야 됩니다. 저도 덕질을 하고 있지만 저도 또 한때 굿즈를 왕창 수집했던 신놈으로서 탈덕을 최근에 했습니다. 근데 현타가 너무 오는 거예요. 이걸 모아봤자 이게 다 어차피 버려지는구나. 제값 주고도 못 팔고 오히려 그냥 나눔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밥값도 안 나오고 그때를 생각하면 참 즐거웠지만 지갑을 오버하는 순간 취미가 악질적인 소비가 된다. 저도 참 제 친구들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옛날에 그랬구나. 그래서 애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죠. 이거 말고 너를 위한 거. 혹은 주식이 한번 사봐. 애들은 귀뜸으로도 듣지 않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다음 7번. 모든 지출에는 1단계나 2단계의 질문을 넣어봐라. 이건 제가 진짜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건데요. 물건을 살 때 이 2단계를 꼭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정말 필요할까? 2단계는 이거 안 사면 내 인생에 뭔 타격이 있나? 이 2가지만 들고 다니면 충동구매 한 최소 60%는 사라져요. 만약에 레깅스가 사고 싶어진다면 1단계를 거치죠. 이게 정말 필요할까? 그러면 운동할 때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고 2단계 이걸 안 사면 뭐가 달라질까? 달라지진 않지. 왜냐하면 집에도 비슷한 게 몇 가지 있으니까. 안 사도 삶이 그대로네? 그리고 패스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계속 고민해보고 사는 거죠. 사실 지금 끌리는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첫 번째가 턴테이블, 두 번째가 인스타 360이라는 카메라거든요. 그게 너무 사고 싶어서 맨날 찾아봐요. 일단 일주일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은 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인스타 360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음 8번. 비교 검색을 많이 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뭔가를 살 때 최대한 저렴한 거를 사려고 노력하거든요. 어떨 때는 막 반값 이상 차이 나기도 하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책정된 사이트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걸려들지 않으려면 꼼꼼하고 시간이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소비가 하고 싶지 않아지는 과정도 있어요. 9번. 시간 단가를 머릿속에 항상 넣어두는 겁니다. 작년부터 생각한 제 인생의 새로운 기준인데 만약에 물건이 15만 원이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5만 원 이자로 벌려면 원금이 얼마 있어야 되지? 근데 은행 금리가 지금 3%라고 친다. 그러면 500만 원을 예치해야 나오는 이자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거 사는 건 500만 원짜리 자산을 없애는 거랑 같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비가 갑자기 확 줍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만 배워도 당신의 자산이 차이가 한 2배 정도 날 거예요. 과장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걸 어디서 배운 게 아니고 예금이랑 적금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예금 적금 끝나고 받는 이자랑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랑 좀 비슷한 거는 내가 이걸 샀을 때 이 금액을 주식에 넣었다면 얼마가 될까? 이것도 괜찮고요. 둘 중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번. 원칙 없이 산 지출이 제일 위험하다. 저의 경험 그리고 저희 가족의 친구들의 사례를 종합해본 결과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과소비, 예를 들면 명품이나 좀 큰 소비 이게 아니고 오히려 일관성 없이 계획 없이 감정대로 써서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이런 감정 소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조금 우울하면 이상한 장난감 사고 스티커 사고 뭐 포토카드 사고 막 이랬는데 이제 슬슬 그런 게 줄어들다 보니까 진짜 계좌에 잔액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요즘 계속 통장 잔고를 바라보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 토스 열어보고 힘내자 다시 얘기를 하고. 다음 11번. 가성비보다 가심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가심비 하는데 이게 진짜 지갑 파괴자거든요. 이건 나를 위한 소비지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러다 보면 나를 위한 지출이 어느새 몇십만 원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가끔은 괜찮은데요. 매달 그러면 이제 반년 뒤엔 후회가 막심하기 시작하죠. 게다가 이게 물질적으로 풀리는 거라면 당신의 공간이 이제 그걸로 꽉꽉 채워지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기만 해도 한숨 나오고 약간 그런 느낌? 앞에서도 말했지만 계획이 없는 소비, 그걸 물건을 사용할지 말지 그것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후회로 남더라고요. 가장 좋은 절약은 물건을 사서 오래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절약을 해봅시다. 마지막 12번째. 미루기 금지! 지금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그대로입니다. 2026년에도 똑같이 살고 싶으신가요?
지출 관리, 자동이체, 통장 쪼개기 이런 거 딱 한 개라도 해보세요. 그래야 바뀝니다. 저도 경제 관리 꼼꼼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거든요. 이렇게 된 계기는 귀찮지만 딱 하나만 해보자 이런 순간이 쌓이고 쌓인 거였고 그 순간들이 모여서 제 소비 습관 전체를 바꾼 거죠. 하지만 문점이 있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이런 영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 지금도 뭔가를 구매하고 있겠죠.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 삶으로 드시고 정신 차린 사람들끼리라도 잘해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진짜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같이 느껴집니다. 월 200, 250 월급이 적어도 습관만 바꾸면 진짜 축적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처음엔 진짜 빡셉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현타도 오고 사실 이제 퇴근길이 맛집이 짜르륵 있거든요. 퇴근할 때마다 사람들 진짜 부럽다 현타가 오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동기부여를 얻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맛있는 거 먹고 하하하 호호호 할 때 나는 부업을 하고 돈을 번다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면서 두 눈 꼭 감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신기하게도 이제 돈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돈을 움직이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